미국채를 보완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더해줄 자산을 찾는다면 iShares China CNY 본드 ET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떠오른 중국 국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투자자들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중국 국채를 선택하고 있다. 이거 과연 안전자산일까? 이거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중국 국채로 지금 돈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만 봤을 때 지금 보면 6,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620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국민연금 수준의 돈이 2분기에만 지금 중국 국채로 빨아들여졌다.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 몇 년간에 중국 국채를 예전 같은 경우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돼서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개방이 일어나면서 다시 외국인 투자자 사고 파는 거 쉬워졌고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채권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방어적이면서도 금리를 제공한 자산이다. 실제로 그 3월달 급락장에서 거의 퍼포먼스 자산이 없었잖아요. 달러하고 미국 국채, 금 정도였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간과했던 게 중국 국채가 사실은 위안화로 된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 잘했어요. 10년물 국채가 그 당시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채 금리는 다른 국가의 국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다 국가는 아무래도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같은 그런 선진국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3%대인데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는 거의 0.5에서 0.6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사실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자산 배분할 때 어쨌든 간에 장기적 우상향하면서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찾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도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허용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방이 막힌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완벽한 대체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보완제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전염병 사태 때문에 경기 하강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대비해서 아직 쓸 수 있는 총알들이 많아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무역전쟁이에요. 무역전쟁.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무역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동안 이름은 무역전쟁인데 재밌는 거는 무역전쟁이 심해지고 해서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이길 때마다 생겨난 결과물을 보면 사실은 금융전쟁이에요. 금융전쟁. 네이밍이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에 약간 미슬리딩한데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분별을 하려면 사실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그 무역전쟁을 건드렸더니 결국 그 열매는 뭐였다?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다. 예전부터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 있었지만 굉장히 속도가 더뎠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빗장이 하나씩 철폐됐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작년 2019년 9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때 뭐라 그랬냐면 중국과 외환관리국이 예전에는 외국인이 중국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주식, 채권 둘 다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채권에 대한 투자액 상한제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본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 실물 경기에서 어떻게 G2라고 해서 미국만큼이나 중요도를 차지하는 중국인데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사실 열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그 언더온 에셋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큰 카탈리스트 중 하나는 2020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채권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면은 올해 2월 달에 JP모건의 글로벌 신흥시장 국채지수 글로벌 본드 인덱스 이머징 마켓 여기에 중국 위안화로 된 국채가 편입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는 아무래도 채권 펀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국채 펀드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종하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펀드 매니저들이 벤치마크를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데 그거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선호도랑 상관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특히나 5월에서 10년물, 그러니까 중기채죠. 이게 10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JP모건 글로벌 신흥시장 국채지수의 10%가 위안화 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는 메가 트렌드잖아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에 걸쳐서 중국 금융시장이 계속 개방될 때마다 위안화로 된 그 국채 시장이 점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텐데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 보시면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급락장에도 일시적으로 3% 금리가 깨질 만큼 이 뉴스와 맞물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어쨌든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먼저 사는 사람이 장땡이죠. 아직 금리가 3%일 때 사면 나중에 혹시라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미국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처럼 0.5%, 0.6%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하지만 한참 남았다는 거죠. 왜 중국 국채 시장에 그럼 도대체 관심을 가지냐?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외국 투자자 지분이 낮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볼 수 있는데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제 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게 바로 이제 중국 국채거든요. 위안화로 된 국채.
지금 보면 2015년, 2016년, 17년 꾸준히 이제 완만하게 기울기가 증가하긴 했지만 18년, 19년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봐야 이제 5%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기후가 가파라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점한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막 담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보면 폴리시 뱅크 노트인데 요거는 정책금융공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쿼지 소버린이라고 해가지고 국채는 아니지만 거의 정부가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금리가 좀 더 높겠죠.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투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보면 중국 위안화로 된 국채하고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투자했던 뭐 미국 트레저리, 유로존에 있는 가버먼트 본드, 이머징 마켓 가버먼트 본드, 미국에 있는 뭐 회사채, 하이드 채권, 그리고 주식까지도 봤을 때 코릴레이션을 보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죠. 근데 변동성은 또 낮아요. 외환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 편입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게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낮지만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과연 기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개인들도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이제 미국의 트레저리랑 크레딧 스프레드 차이를 이제 추적한 거고요. 파란색은 이제 젊은 분트, 그리고 요 옅은 파란색은 이제 영국에 있는 국채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일본 국채하고 비교한 겁니다. 중기채요. 그럼 어쨌든 어디랑 비교해도 기본적으로 뭐 보면 스프레드가 이게 차이거든요. 180bp, 뭐 270bp, 300bp,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퀄리티적인 면을 봤을 때, 경제 의존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데, 중국이 망한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도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매력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 즉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래서 가장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CNYB, iShares, 차이나 CNY 본드 ET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돈 받은 거 없고요. 광고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회사채를 제외한 중국 국채하고 펄러시 뱅크 노트만 투자할 수 있는 걸 봤더니 아직까지는 액티브 펀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이제 가버먼트 본드하고 펄러시 뱅크만 담을 수 있는 건 현재까지 제가 찾기로는,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ETF 중에 뭐 C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회사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이 굉장히 다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CNYB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 있는 국채와 그리고 펄러시 뱅크, 정책금융공사에서 발행한 그런 채권만 편입을 한 겁니다.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프로파일 보면 배당이 2%대가 나오고요. 굉장하죠. 평균 만기는 이제 7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7년에서 10년 정도 국채를 추정하는 ETF와 비교할 만하겠죠. Effective Duration은 한 5년 정도 된다. 그래서 1 to Maturity는 평균적으로 3% 정도 된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0.35%예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펀드들 보니까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0.4에서 0.5% 정도 되는데 상품이 출시된 건 7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보면 이제 탑10 홀딩즈 보면 당연히 중국의 위안화로 된 국채가 쫙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몇 가지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어쨌든 간에 트레저리가 70%고, 그리고 이제 가버먼트 릴레이티드인데 쿼지 소버린, 한마디로 아까 말하는 펄러시 뱅크죠. 그게 한 30%입니다. 펄러시 뱅크가 도대체 뭐냐?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수출입은행에 해당하는 엑스포트, 임포트, 뱅크 오브 차이나가 있고, 농업은행입니다. ABC 뱅크죠. 그리고 개발은행, 차이나 디벨롭먼트 뱅크, 한 10% 정도씩 균등하게 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중국이 망하지 않고서는 디폴트가 나기 어려운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기 프로파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여기 중기채에 몰려있죠. 평균적으로 어쨌든 듀레이션이 5년 좀 넘는다. 그러니까 성과를 살펴보면,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CNYB가 이제 검은색이고요. 미국에 상장되는 TIP,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 ETF고요. 그 중기채를 추정하는 이제 IF, 그 이제 주식. S&P 500의 주가 흐름을 보면 SPX죠.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1년짜리 성과를 봤을 때 4개 전부 다 우상향합니다. 어쨌든 1년만 봤을 때는. 그리고 CNYB도 뭐 배당 제외하고요. 4% 넘는 가격 상승분이 있었고요. 직관적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다는 게 증명이 되고, 또 다른 자산에 비해서 3월 급락장을 봤을 때도 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올라서 빠진 거고,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얼마 안 되죠. 이건 참고로 달러로 된 ETF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어떤 커런시 리스크, 그러니까 위안화 커런시에 대한 변동성이 이미 다 녹아있는 퍼포먼스입니다. 당연히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환율 리스크.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른 이머징 마켓 커런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율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 볼 수 있고요. 이자율 리스크 당연히 있죠. 중국이 갑자기 금리를 팍 올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했겠죠. 하지만 지금같이 뭐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고 아직 전 세계 경기가 호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세 번째는 크레딧 리스크죠. 채권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반드시 있는데 여기서 편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 것과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들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도 확률은 낮은 편이다. 제가 처음에 요거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대체 보완제가 될 만한 자산을 찾아보다가 이걸 선택하게 됐는데 저 혼자만의 뇌피셜인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 하우스들의 뷰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다른 데서도 굉장히 이걸 검토하고 있구나 알게 됐고 최근에 제가 분석했던 IPAR ETF도 보면 제가 운용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봤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 국채를 편입할 생각 없나 보니까 답변이 왔는데 우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가 효율적인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하나둘씩 글로벌 어떤 자산 운영하는 애들이 하나씩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채를 보완해줄 자산들에 주목하자. 두 번째, 중국 국채 ETF CNYB 고려해볼만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네덜란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 요인 잘 감안해서 투자하시더라도 장기 분할 매수 고려해볼만 하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